접점입니다. 고객 접점. 고객 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해서 손님과 저하고 만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하는 데에 접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입구에 들어올 때에 손님이 들어오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춰졌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뭘 먹을 건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가정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앞에 대문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집에 사람이 찾아오면 물이라도 한 잔 먹여서 보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물은커녕 문도 안 열어주고 아예 그렇죠. 문을 열었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왜 왔니? 하고 쫓아보내버리는 정도죠. 그렇지만 우리 식당에서는 절대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인사를 잘 하고 어떻게 왔는지 용무를 묻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도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서비스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죠.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판매. 서비스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판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집에 있는 상품을 제가 50원짜리 팔 건지 30원짜리 팔 건지 아니면 100원짜리 팔 건지는 내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고객이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이 정하기 전에 제가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우리는 30원짜리 먹을 걸 50원짜리 먹게 만들고 50원짜리 먹을 걸 100원짜리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가 소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비스만 하면 됐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따라서 이렇게 하고 권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관계가 돼야 된다. 즉 연출자가 돼야 된다. 연극에서 연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웃고 울리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면서 최고의 목표를 올리고 그거에 따른 수익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맨은 무대 위에 광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왜 필요하냐? 어쨌든 우리는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은 사업의 성공이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서비스 질을 높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만족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즉 고객을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기술이죠. 어떻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매출을 높이고 그러면서 직원들한테는 수입이 정대되게 만들고 이게 하나의 선안적인 사이클로 돌아가 줘야만이 한식당 기업이 사는 건 거죠. 이렇게 살려야만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해외 한식당 종사자들 교육을 해서 우리 한류 문화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음식에서부터 출발되는 건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매번 나오는 우리 한국 노래 때문에 K-POP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도 있지만 그거에 덩달아서 한식 음식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돼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식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식당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식당에 오면은 이게 서비스 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먹는데 이 맛이 한국의 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교육을 처음부터 어떻게 시킬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식당 교육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식당에 손님이 안 올까? 왜 어떤 손님이 우리 식당을 떠날까? 에 대한 내용을 10가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속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면 하루빨리 버려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버릴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써놨으니까 뒤에 한자로도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고객 접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보이는데 이 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게 스칸디나비아 항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MOT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모먼트 오브 트루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저하고 만나는 접점의 순간, 이 순간을 우리는 15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초. 나라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사람들은 15초 만에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초의 이 짧은 순간 안에 우리 식당의 그림이 다 노출되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얼마만큼 잘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식당이니까요. 지금 이제 이런 규모로 이제 하고 있으면은 이 사이클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대형 식당 이런 개념에서 출발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주차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이 들어와서 식사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갈 때까지의 과정에서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손님이 입구에 들어올 때 순간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메뉴를 갖다 주고 나서 메뉴를 갖다 줄 때도 그렇지만 메뉴를 갖다 주고 나서 다시 제가 주문 받으러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메뉴는 내가 지금 이제 먹을까 말까 어느 걸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와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잘하면은 고급스러운 걸 먹으려 하고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 좀 괜찮은 음식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개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와서 굳이 비싼 거 먹어봤자 돈만 더 많이 주는 거지 소용없겠다. 그래서 모르겠다. 김치찌개는 먹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순간순간에서의 나의 행동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자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주문 대기할 때, 그 다음에 메뉴 추천할 때, 대기 시간 안내, 이런 거 주문 확인. 대기 시간 안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뭐냐면은 아마 여기에 오신 손님들도 오늘도 아마 점심 먹으면서 그런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주문한 메뉴가 도대체 몇 분 걸려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업원이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갈 때 이 메뉴는 몇 분 정도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시간 동안은 제가 기다리겠죠. 또 설령 만약에 그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면 제가 바빠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주문을 받고 나서 주문 아이템의 그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손님한테 확인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 메뉴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걸리는가 이거 두 개를 꼭 알려주면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접점을 이제 찾아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큰 행사가 있어갖고 이벤트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님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입구에 서가지고 누군가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여기에 단체 손님을 받아가고 다른 손님을 안 받고 단체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단체 손님이 올 때만큼은 최대한 여기 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야죠. 그러겠죠. 그래야지 안내를 다 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문된 음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음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지킬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이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안 주고 음식을 내보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와서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된장찌개 시키고 김치찌개 시키고 비빔밥 시키고 이렇게 해놨어요. 3명이 와서 시켰는데도 그 3개가 절대로 같이 안 나오죠. 근데 2개라도 같이 나오면 좋은데 2개도 같이 안 나와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 테이블에서 음식을 우리가 3명이서 뭔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씩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는 그까지는 좋지만 저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한 번 음식을 시켜놨는데 저기를 여기서 저기까지는 최소한 20m 넘어요. 한 번에 오면은 20m만 오면 될걸. 이렇게 직원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부터.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장님들이 있든지 간에 이런 서비스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주지를 않아요. 아마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가 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8km를 걸어요. 최소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게 매일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지나갈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걸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요건 이제 상황별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해놔놓고요. 서비스의 이제 실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회복, 적응성, 자발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서비스에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예 모든 걸 자발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심부름같이 진짜 시켜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서비스가 제조업하고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게 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주문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기서 만들어서 여기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서비스 공장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대리점이나 어디에 전시가 돼가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사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오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성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접점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똑같은 사람이 서 있어도 일을 다르게 해요. 생산 공장에 있는 데는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라인이 지나가는 데에 일을 시키는 건 똑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손님이 불렀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갑니다. 아, 네, 선생님. 뭐가 필요하시죠? 이렇게 지금 왔어. 그런데 한 사람은 와서 어떻게 하냐면,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교육을 시켜놔도 똑같아요. 음식을 갖고 왔으면은 제가 분명히 물을 갖고 왔어요. 네, 손님 물 가져왔습니다 하고 따라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5명이 있다고 해서 서비스가 똑같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생산 라인은 요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교육이 굉장히 어렵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교육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머리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메뉴가 주문을 잘못하면은 아마 공무원이 거의 물어내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 테이블에서 시켰는데 저쪽 테이블에 갖다 줘버렸어. 근데 저쪽 손님이 먹었어. 그러면은 그 음식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지, 저기서는. 근데 이쪽 테이블은 정말 어렵죠. 왜? 시켜놨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여기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기도 불편하고, 그죠?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총무분이 와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와서 이런 거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손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음식을 여기 주문한 게 저쪽 테이블로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경우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이 대략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무마해 갈 거냐잖아요, 손님한테. 그래서 그냥 손님 죄송합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확 가버려. 이거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5분 정도 걸립니다, 7분 정도 걸립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 회복시킬 때, 잘못에 대한 이 회복을 시킬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접점의 시간들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적응성 뭐 이런 게 얘기하는. 자, 불편 저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특별한 욕구나 뭐 이 희망 요구사항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되도록이면은 안 쓰러지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죠. 지금 제가 여기에 교육받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죠. 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떤 교육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죠, 그죠? 똑같은 교육을 들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 게 좀 간지러운데 이런 걸 좀 알려주니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음식 먹으러 온 사람은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가 가장 그 식당이 행복한 식당이 되는 건 거죠. 매출이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정말 이 집의 음식이 맛이 없대. 그러면서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말할까요? 네, 손님 오늘 드신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메뉴를 드셔보셨으면 정말 괜찮았을 걸. 다음에 오시면은 정말 잘해 이런 메뉴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는 주방에 얘기를 해서 확인하고 맛있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가다가도 이 말은 들어요. 안 되면 따라가면 말을 해야 돼. 그 손님한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주방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주방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고객이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대처예요. 대처.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잘못된 걸 어떻게 잘못했는데 이 유리잔을 깼는데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글라스를 이걸 가다가 이거 한번 엎어지면은 다 깨지죠. 그럼 글라스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다쳤나 안 다쳤냐가 문제예요. 일단. 그쵸? 그래서 다친 데 없냐라고 먼저 물어요. 바보같이 그것도 못 들고 가서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사람이 우선이 사람.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는 거는 누가 해주냐면 사장님이 절대 다 못해요.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는 직원을 믿고 따라오게 해줘야 돼요. 그게 철저합니다. 저는 제가 지배인을 할 때 정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러면은 내가 대신 일을 안 해도 돼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직원들이 위해서 죽기 살기로 자기네들이 해주니까. 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도 별로 없고.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전부 다가 하나하나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모든 게 다가 위챗 하나로 다 통일돼서 미리 사전에 계산까지 완료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니까 사실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한국에는 가장 문제가 카드가 고장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 기계가 한국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도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계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해서 이 고객을 보낼 겁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손님, 어떤 사장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다른 카드 없더냐? 이렇게 물어. 예, 다른 카드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오늘은 그냥 보내고 다음에 왔을 때 달라고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계좌번호 지금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보내라고 해.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다 그렇게 말할 권한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권한을 줘야지. 손님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현금 서비스 받아가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객한테 정말 어떻게 사람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에 따라서 영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고객이 올 수 있게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아까 자발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한국말로 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테이블 밥 먹다가 스푼을 떨어뜨리세요. 누가 줬어요? 직원이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밥 먹다가 지금 숟가락이 없는데 뭐 직원은 보이지도 않고, 옆에 거 얼른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옆에 걸 안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직원들이 항상 고객의 바운더리 안에서 시선이 여기 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끼고 이쪽 방향으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다음 숟가락 떨어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기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 젓가락이 떨어졌는지 숟가락이 떨어졌는지를 소리를 듣고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직원들은 이 촉각에 모든 것들이 예민하게 영업시간에는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알아요. 카운터에서 막 장난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어도 저기서 뭐 떨어지면 그거 뭐 떨어지는지 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가 되는 거지, 프로가. 아까 대처에 대해서는 잠깐 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절대적으로 고객이 뭐라고 소리를 지를 때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으로 낮추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대꾸도 필요가 없어요. 30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손님은 절대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뭘 해줍니다. 그런데 뭘 금방 가지고 와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30초 동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그냥 달려가서 빨리 갖고 와서 바꿔주고 다시 와서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게 순간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교육을 시켜놔 놓으면은 자기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책임자가 계속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야지 그 직원이 따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고 각각 자기 순간순간에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생각해서 그 접점에서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각 꼭지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적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해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매출 증대를 해야 되는데, 이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크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일즈맨으로 돼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집의 메뉴 중에서 내가 손님한테 권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집의 메뉴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내가 대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5가지는 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을 가이드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손님을 내가 마치 줄을 매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저한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손님한테 주문을 받고 싶은 걸 받는 거죠. 근데 어휘를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순간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손님이 화가 나서 때만큼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절대 내 입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고, 메뉴를 추천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들으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죠. 되도록이면은 제가 먹어봤는데요. 우리 집 식당에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또 아니면은 제가 자신있게 보내드릴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신뢰죠, 신뢰. 왜? 내가 자신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집의 종사원인데 그 종사원이 우리 집에서 이 메뉴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 이렇게 너무 돈에 연연해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손님이 빈자석이 많으면은 그만큼 우리 집의 매출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각 앞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그 접점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대신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루 평균 우리 직원들이 세일즈맨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집의 객단가가 하루에 70원이야. 그런데 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해가지고 80원으로 올리는 거, 10원 올리는 거는 쉬워요. 왜? 여기 테이블이 10개가 있어요, 줄무기. 근데 오늘 온 손님들 10테이블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딱 받아오면은 2테이블만 받아오면은 10%, 이 10원은 올라가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10테이블의 손님을 받았는 것 중에서 내가 2테이블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메뉴를 주문을 받게만 하면은 10%는 올라갈 수 있죠. 10원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20원 올리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20원을 올리려면은 내 테이블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집 메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주방에서도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맛있는 메뉴를 고객한테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집 매출은 자동으로 좀 더 끌어올려서 갈 수도 있고,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 그 다음에 주방에서는 재고가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고가 많이 남는 메뉴를 오늘은 알려주는 거죠. 직원들한테. 그러면은 그걸 좀 더 맛있게 만들든 어떻게 하든 주방에서는 하죠. 오늘 맛있는 메뉴는 이 메뉴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걸 팔아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 정리죠. 그래서 주방과 홀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객단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영업을 이만큼 했다라고 해서 하루에 200명 정도, 여기 200명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 뭐 100명 정도 온다고 치라고. 그렇게 해서 10원씩 올라가게 되면 하루에 1,000원의 매출이 오르는 겁니다. 더. 1,000원이면은 25일 하면은 225,000원이 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한 번 정도 꼭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기 우리 직원들은 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들에 대한 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可以，可以吗？ 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더 테이크가 아니라 세일즈맨이다. 세일즈 퍼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골 손님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어떤 손님들이 한 달에 3번 정도 왔다 라고 하면은 기억을 하는지, 네, 기억을 하는데 음식의 기호도 기억을 하시는지. 보통이 아닌데요. 여기 우리 저런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님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객의 장볼 손님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기호를 알면은 정말 좋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손님이 와가지고 매번 고기를 생고기, 소고기에 생고기만을 먹었다. 그러면 생고기를 먹고 나서 다른 걸 뭔가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걸 하나를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고기만 먹고 바로 밥을 먹든 냉면을 먹든 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이 좀 덜 가는 걸 이거 한번 맛보세요 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해가지고 사람들을 옆으로 좀 더 옮겨오게 만드는 거고, 2번, 3번 오신 분들, 1번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 집 메뉴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 메뉴가 맛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근데 그냥 맛있다라고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맛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손님이 100%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이드하러 지금까지 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고요.
고객 가이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인서트 메뉴가 있었잖아요. 메뉴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판매하는 메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메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테이블에 이렇게 세워놓는 메뉴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시즌 메뉴라고 해가지고 시즌al 메뉴 이렇게 뭐 개발되어 있는 메뉴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서 판매했었을 때 가장 인기가 괜찮으면서 가격도 많이 나가는 것들. 지금 저 뒤에 보면은 뭐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메뉴 있잖아요. 그런 거. 소주 말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저런 것을 제가 권할 건지, 그냥 저런 걸 가리키면서 권하는 거죠. 아니면 메뉴판에 사진이나 뭔가를 그 메뉴판, 내가 판매할 때를 펼쳐놔 놓고 이 메뉴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음 메뉴 창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죠. 그 메뉴에서 이걸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메뉴 중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판매를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다시 뭐예요? 주류, 음료. 이걸 반드시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식사 주문하고 나면 반드시 음료 주문도 같이 받죠? 꼭 받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이 집에서 가장 제가 고기를 시켰어요. 우리가 손님이 4명이 왔어요. 그럼 뭘 음료를 권해 드릴 거예요? 소주. 소주보다 더 좋은 술은 없나요? 빠이주 없어요? 있어요? 네, 빠이주하고 소주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차이가 좀 나요? 네, 그러면 빠이주 파는 게 좋아요? 소주 파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음식에는 빠이주가 정말 잘 어울리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식당에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이 자리에 어떤 손님도 앉아지질 않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오늘 못 팔아도 그 재고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내일 팔아도 돼요. 돈이 늦게 들어올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식당은 오늘 이 자리의 가격은 절대로 다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재료들은 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맛이 없어지고 이틀이 지나면 못 써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오늘 많은 손님이 와서 오늘 재료를 다 없애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죠? 호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의 객실도 비행기의 좌석도 오늘 지나가면 그 비행기의 좌석은 영원히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식당도 어떻게 해서든 오늘 여기에 자리를 많이 채우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것이 뭐다라고요?
비너자예요, 비너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더 설립이라는 게 이걸 잘 안 쓰죠. 대신 패드에 이렇게 찍기는 하죠. 근데 한 번 딱 찍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손님이 4명이 왔는데 갈비를 4인분을 찍고 그 뒤에 냉면을 찍고 소주를 4병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금액으로 치면은 아마 1,000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이 4명이 왔는데 된장찌개 4개만을 딱 시켜서 먹고 가는 걸로 찍었어요. 그러면은 돈이 150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찍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의 어떤 손님이 올 때 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드는 백지수표예요. 그 백지수표 위에 내가 뭘 쓰느냐에 따라서 저기의 금액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지수표가 가급적이면은 150원짜리 백지수표가 아니라 500원, 1000원짜리 백지수표로 바뀌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사장님도 여러분들한테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한국 여행은 한번 시켜주겠죠. 그죠? 이론적인 걸 너무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하니까 실무적인 걸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작성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오후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최소한 갖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만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걸음걸이 자체가 항상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걸었다고 해서 걸음이 늘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걸음이 아마 이거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언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 빨리 가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걸어갈 때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딱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손님이 뭐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딱 바뀝니다. 이게 이제 순발이잖아요, 순발. 그 저쪽에서 손님이 뭐라고 했는데 네 하나 말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쪽에 손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반복적인 교육에 의해서, 연습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이 선이 있잖아요. 여기 선. 여기 이제 선이 만약에 이게 있다 보시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모델들 들어갈 때 모델들은 요 선을 이렇게 밟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리가 여기서 이렇게 옮겨갈 때 이게 바로 가면 이게 걸리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일자 이걸 이렇게 가는 거죠. 11자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시중에 시내에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그냥 걸어가도 항상 그러면은 이렇게 걸어가면 아까 여자 교수님이 교수님은 뒤에서 보면 아마 30대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앞에 보면은 아니면 아마 정말 여기만 없으면 20cm, 30cm 하고 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와인 오픈하는 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와인에는 항상 이 호일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끝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를 오픈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다 잘라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와인 병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이 여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반대로 그 뭐냐면은 레드 와인은 되도록이면 이 병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요 와인은 여기 이 발효 와인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고급 와인일수록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와인일수록 그런 게 많고요. 그런데 이게 흔들어 나오면 이게 떠져. 그래서 못 흔들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놓고 돌리기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병 입구를 여기 닦아요. 닦고 그 다음에 요 레이블이 고객 방향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서 따르는 거예요. 이때 처음에 따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우리는 서브 와인 서브 할 때는 한 손이 앞으로 간 만큼 얘는 뒤로 따라가요. 이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의 자리를 보면 저 오해해서 저 게임을 한다. 이렇게 있으면은 자세를 보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다리를 보면은 뒤에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뒤에 다리는 빌려 있잖아요. 그리고 따르는 거죠. 자, 흘릴 것 같으면 자기가 이렇게 받치면 돼요. 안 흘릴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와인을 따르는 게 원래 이제 이걸 테스팅 할 때 따르는 양인데요. 테스팅 할 때 따르는 양이 얼마를 따르냐 40에서 50ml 정도를 따르요. 그렇게 해서 테스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각적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색상을 보는 거죠. 색상. 이걸 보면서 얘가 와인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
또 냄새를 맡아요. 향을. 이렇게 맡고 그 다음 입으로 맛을 봐서 확인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소믈리에한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상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야 다음 서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주문을 했으면 반드시 이 절차를 꼭 했어요. 손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냐 이거잖아요. 이 테스팅을 누가 하냐잖아. 자, 여성분이 이 자리를 주최를 했을 수도 있고요. 남자분이 이 자리를 주최를 했을 수도 있죠. 남자분이 주최를 했으면 남자분이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근데 여성분이 오늘 이 자리를 주최를 했는데 여성분이 내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 여성분이 매너가 있는 분이면은 오늘 오신 손님한테 원하는 건 거예요. 오늘은 와인을 주문을 해서 와인을 이렇게 먹게 될 텐데 당신이 테스팅을 해주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여성이 되도록이면 테스팅은 안 한다. 왜 테스팅을 하냐면 이 와인을 먹고 죽을지 살지를 모르잖아요. 예전에는 전쟁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독을 넣어놨는지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초대 안 하는 거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한테는 그래서 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자기가 정말로 매너가 있는 분이면 다른 남성분한테 선택을 해서 이분한테 할 수 있게끔 미리 해서 놓고 와인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분한테 오십니다. 이게 이제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매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냥 내가 초대했고 내가 돈 많은 사람이고 하니까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 사람부터 와인을 따라가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한테 와인을 채워줘야지. 왜냐면은 이 사람은 와인을 40ml 정도나 50ml 정도밖에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잔을 채울 때는 보통 120ml 정도를 채운다고 해요. 120에서 150ml 사이로. 그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7, 8명이 왔는데 한 명씩 있는데 120ml, 150ml씩 다 채워주면 뒤에 가면 없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양을 조정해서 따로 해야 돼요. 그 다음 접시를 아까 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모르고 있는데 이 접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밖이 이만큼 있어요. 이 주방에서도 원래는 음식을 담을 때 되도록이면 이 바깥선을 넘어서게 이렇게 담아 놓는 것은 실내예요. 물론 이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약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음식이 이 테두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이 절대로 이 선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잡혀져 있는가 하고, 그죠? 이렇게 잡은 거하고 다르죠? 똑같단 말이죠. 두 개를 잡아도 똑같고. 그러니까 두 개를 잡아도 여러분들이 보면 손이 어디까지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평행되게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루는 거. 대신 서브를 할 때, 서비스를 할 때, 보면은 이 서비스를 할 때 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여기가 먼저 닿는 것 같지만 같이 닿는 거예요. 이 손하고. 이 밑에 손하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놓고 손이 빠져나오면서 얘를 조금 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서브할 때 고급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밀려가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반찬 그릇 이거잖아요. 이 찬그릇. 그 다음에 소스 담는 거. 소스 담는 거기 때문에 소스가 담겨져 오면은 아마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담아 보겠죠. 반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제는 담겨져가 있는 반찬이니까 아마 이렇게 담아서 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서브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아까 이거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죠? 음식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여기 항상 모든 물건을 잡을 때 이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놓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반찬 그릇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놓을 때 여기 닿을 때 항상 이 손이 먼저 닿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잡고 놓으면 어딘가 모르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찬 그릇 하나 움직이는데도 항상 잡으면 손을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잡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어제 제가 컵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컵 잡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 놓을 때 이렇게 놓인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모든 게 다가 똑같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놨네요. 자, 여러분들이 물을 서브를 합니다. 물을 서브를 하러 오는데 여기에는 절대로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느 식당을 가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얼음물이에요. 그러면은 물컵이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자, 물컵이 여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 물은 우리가 얼음물이에요. 얼음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로가 생겨갖고 물이 떨어져요, 자꾸.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맞춰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들고 다닐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그 다음에 서브 할 때만 제가 이렇게 잡고 하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물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로 닦는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내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놔둘 때는 어떻게 해? 이대로 놓는 거죠. 이걸 밑에 넣고 여기 놔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떤 손님이 물을 원하면 이대로 들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이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이걸로 닦으면 되고요. 손님이 순간적으로 뭐가 잘못돼도 언제든지 대응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여러분들 물이 쏟아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까지 쫓아가서 뭔가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바로 놓고 이걸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죠. 이게 얼마만큼 다용도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거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접시가 너무 무거워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받쳐요. 여기다가 받치면은 뜨겁지가 않죠. 그리고 이 천 다음에 다음 그 접시가 오면은 절대로 뜨거울 리가 없죠. 이 용도가 얼마만큼 다양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입구에 여기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입구잖아요. 손님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데예요. 근데 어떻게 갖고 가다가 음식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 지저분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걸 펴라고 덮어요. 그래 놔놓고 다시 내가 청소하러 오든 어떻게 하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핸드타올이 용도가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이 어떤 식당을 가도 이 핸드타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행주나 이런 것들이 요 근처에 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마른 게 말라 있는 거. 젖은 것도 그렇고 말라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근처에 어디엔가가 와 있어야 되는 게 항상. 영업이 시작할 때는 항상 와 있어요. 그래야 주변에 일이 일어나도 내가 손을 닦아도 뭐를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거. 테이블 세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물컵을 어디다가 놔야 되고 수저하고 이게 관계 테이블 세팅하는 그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앞접시 위에 물컵이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저 위에 물컵이 있는 게 맞는 건지, 그죠? 수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앞접시 위에 올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접시는 가능하면은 음식이 주문되고 나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기본인 거고요. 우리가 일을 하기 편리상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지만, 저거는 먼지가 않고 뭘 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인 거는 모든 게 주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는 게 맞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식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쇼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미리 어떤 중심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 접시를 나눠놓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면 이 접시를 치워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접시를 미리 깔아놨다가 그걸로 모든 걸 활용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걸 혹시라도 기물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기물함에 넣어놨다가 항상 사이드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고 이거 자체를 치우고 여기에 차라리 조그마한 사이드 테이블을 하나 넣고 기물을 넣고 이걸 여기서 트레이에 담아서 갖고 가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얘기죠. 왜? 계속 여기서 하나 넣으면 놓지만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 드는 것, 이 트레이는 종업원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뭘 할 때는요, 항상 그 가까운 데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이 필요한 것, 내지는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을 해서, 아, 내가 치워줘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치워야 돼요. 오고 가면서. 근데 여기 제가 중국에 여러 식당들을 광주도 우리가 했고 칭다오도 했고 청두도 하고 제가 여러 군데를 가서 이런 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밥을 다 먹고 나갈 때까지 테이블을 치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주고 나면은 다시는 이 테이블에 저 직원들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자기가 이 테이블에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건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반찬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아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김치 더 갖다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지나가면서 김치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손님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테이블을 제가 필요로 해가지고 뭔가 반찬을 갖다 주러 왔어요. 갖다 주러 왔는데 맥주가 마시고 있는데 맥주가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예. 맥주 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옆에 테이블 지나가다가 치울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지나가다가 사장님은 여기 치워드릴게요 하고 치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일이 하는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게 기계지 어떻게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면은 일을 훨씬 더 쉽게 하는 거예요. 자, 주방 안에 세척하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카트에 이쪽 테이블, 이쪽 테이블, 이쪽 테이블, 이쪽 테이블, 내 테이블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치워가지고 가득 싣고 갔다고 쳐요. 그러면 저기서 한꺼번에 그게 다 세척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계속 조금씩 다 치워다 줬어요, 조금씩. 그럼 저기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아까 접시 이런 걸로 가지고 했었을 때 보면은 치울 때예요. 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먹고 이렇게 접시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눴으면은 제가 이 접시를 하나를 들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나 포크나 이런 걸 이렇게 놓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기물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끼우면 돼요. 그러면 음식 찌꺼기도 여기 있겠죠. 그런데 이걸 들어요. 이걸 들고 나서 여기다가 아까 들듯이 전기 들듯이 그대로 들어. 그러고 나면은 이 기물은 이쪽에 놓을 거잖아요. 놓고 찌꺼기가 있는 걸 여기로 내려요. 여기 찌꺼기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기물만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시 마찬가지로 이 접시도 손님 다 먹은 접시잖아. 근데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러고 나면 이걸 내려. 여기 찌꺼기가 모이는 데죠. 그리고 나서 기물은 다 이렇게 모아.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접시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쌓으면 돼요. 물로 넣는 거. 찌꺼기는.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대로 가면 되죠. 자, 그리고 내가 저기를 갔어요. 친구적으로 이제 주방을 갔을 거 아니에요? 자, 가면은 이 접시는 다 깨끗하게 음식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접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찌꺼기가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찌꺼기 통에다가 이걸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넣고, 기물은 기물통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접시가 지금은 몇 개요? 6명이 식사를 했는데 접시를 다 치워와서 깨끗하게 이걸 딱 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설거지 하는 사람도 엄청 편하겠죠. 일이 여기서 이미 저기에 가서 일을 그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일이 서로가 줄 수 있게 만들고 빨리 해소될 수 있게 만들어야 쉽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 손님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손님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저기 테이블에 손님이 기다려. 그러면 이걸 치우고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럴 때에 빨리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또 시간이 더 없으면 저 손님한테 사전에 뭐 드실 건지 주문도 받아야 돼요. 기다리는 손님한테. 그러면 주방에 요 사람들 앉으면 이거 주문한 거야 하고 오면은 딱 앉히면서 주방에 들어와 앉아서 이거 빨리 해달라. 그러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여러분들 동작하는 거 하나하나에 사전에 조금씩 해놓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식당한테 도움을 주는지 또 서로 일하기는 편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서로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릇 씻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냥 이게 뭐 찌꺼기가 있건 말건 기물하고 잔뜩 이렇게 해갖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정리가 돼서 가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 자, 혹시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면은 서비스 하는 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에 대한 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컵을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고급스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고급스러운 것 같지만은 컵을 4개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따르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좀 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손님의 오른쪽에 와서 이걸 만약에 서브하고 그 다음에 이 손님한테 이렇게 서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서브하고 이 공간이 된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테이블들은 그게 안 되죠. 이런 테이블에는 손님한테 신랑님한테 물을 여기서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4개를 모아놔놓고 이렇게 해서 따르고 해서 제가 나눠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한 걸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음식을 들고 왔어요. 음식을 들고 왔는데 저런 테이블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손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네, 반찬 드리겠습니다 하고 반찬을 놔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손님들은 한 개 주면은 한 개 다 이렇게 땡겨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손님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제가 팔이 안 닿으니까 좀 받아주세요. 근데 대신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에 다 놔주고 나서 돌아서기 전에 해야 되는 말이 하나가 있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손님이 했잖아요. 손님은 돈을 내고 밥을 편안하게 먹으러 온 사람이지 여기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서비스의 기본 원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부 다가 아주 기본에 속하는 원리인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책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교재를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도 서비스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 가는 쪽, 좀 더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서 자기 몸값이 2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집에서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절대적으로 제가 집에 애들이 있으면 한 번 딱 깨워가지고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이상 안 깨워요. 그리고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아침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을 먹지 말라고 안 줘요. 왜 밥상을 2번, 3번 계속 차리게 만드냐? 그 지가 찾아보든 말든 상관없고 지가 찾아보고서 지가 준비를 해요. 이게 기본.
그게 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술 먹고 오면 남편이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술 안 먹어요. 역시 이런 분들만 있어요. 마찬가지로 술을 먹어도 내가 먹은 거지 집에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술을 그걸 깨워주지를 말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여태까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현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아니면은 교육을 마치도록 활용합니다. 맥주는 우리가 사실은 맥주는 따라주는 이런 그게 아니에요. 와인은 따라주는 문화인데 맥주는 따라주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따라주는 과정에서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두 손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두 손으로 따르되 병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따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따르는 게 이 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따르는 게 아마 더 좋을 수 있어요. 대신 얘는 거품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줄기를 되게 가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넘치지는 않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샴페인 따를 때랑 똑같은 거예요. 샴페인은 이 병이 이만큼 크죠. 그런데 이렇게 잡고 이만큼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지만은 잔을 이렇게 놓고 따르면은 거품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따라야 돼요. 그 다음 맥주병은 사실 들고 다닐 때 이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갖고 가서 손님한테 놔줄 때 이렇게 놓던 이렇게 하고 위에를 잡고 살짝 놔주면 상관이 없어요. 교육을 직원들 하면서 근데 이걸 놓을 때 항상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쪽 면을 먼저 다는 거예요. 이 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리가 적게 나고 모든 병을 볼 때는 사이즈가 크든 작든 전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네. 자, 또 자, 아무튼 오늘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서비스 교육을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알려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멀리서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해준 만큼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달라졌다. 그 식당이 정말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식당이 잘 운영돼서 부자 되시고 그동안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